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주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요즘 뭐에 푹 빠져 있는지 말씀드릴까 해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건강한 삶과 미니멀 라이프를 동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요즘 집에서 해먹을 때 음식 재료도 신경을 쓰게 됐고요. 냄비나 프라이팬까지도 다 갈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는요. 코팅이 돼 있는 것들을 썼는데 모든 냄비와 프라이팬을 다 처분했습니다. 그리곤 전부 무쇠 주물이나 유리 제품으로 바꾸었어요. 코팅 가공이 몸에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심을 갖게 돼서인데요. 하지만 코팅으로 가공된 것들이 얼마나 쓰기 편했는지 좀 그리울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지금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하고 제 자신에게 매일 외치곤 한답니다. 네, 쓰기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아직 무쇠 주물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어떻게 써야 할지 완전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리할 때 음식을 태우기도 하고 평소 때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지지 않아서 애를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언젠가는 말이죠. 프라이팬에서 이 식재료가 마치 춤이라도 추는 듯 아주 멋진 모습으로 요리할 수 있도록 목화 수행 중입니다. 근데요. 남부테츠라고 하죠. 남부테끼. 이 남부 주물 프라이팬으로 음식을 만든 뒤에 씻어서 가스불에 올려 물기를 날린 다음에 열심히 기름을 바르고 있다 보면요. 왠지 좀 뿌듯해지는 거 있죠. 네. 지금까지는 코팅이 벗겨지면 곧바로 새 걸 또 사곤 했는데요. 이제는 조금씩 사 모으기 시작한 주물이나 유리 제품 냄비 또 프라이팬을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좀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요. 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만능 맛간장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전 지금까지 맨쯔유 있죠? 그러니까 시판용 맛간장으로 요리를 했었습니다. 전요 정말 이 맛간장을 굉장히 많이 써요. 얼마 전부터 그런데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맛간장을 만들 수 있을지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갓스오부시 있죠? 첨가물이 전혀 안 들어있는 가다랑어 포를 사와서 물론 첨가물 제로인 간장과 소금을 구입해서 만들었는데요. 저희 가족의 반응이 어땠냐 하면요. 뭔가 좀 맛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도 그럴 게 우리 혀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첨가물에 익숙해져 있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죠. 물론 완벽한 자연식은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렵긴 하겠지만요. 일본은 전 세계 나라 중에서도 첨가물 대국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나름 저항해 볼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요. 일본에 사는 프랑스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부부가 함께 정말 음식 재료부터 일용품까지 철저하게 무첨가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의 봄과 여름 1년에 2번 그런 무첨가, 오가닉 음식 재료나 일용품을 6개월치 사오곤 했었어요. 한국에는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정말 다양한 무첨가 제품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실행에 옮길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첨가물을 되도록 줄일 수 있는 생활을 목표로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듣기 실력을 키우는 쏙쏙 리스닝 시간입니다. 지면에 쏙쏙 리스닝 단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단어를 외워주셨으면 해요. 단어를 외우지 않고 그냥 음성만 들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단어를 확실하게 외운 다음에 음성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단어를 확실하게 암기한 뒤에 들으시면 무슨 말을 하는지 꽤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체험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러한 체험이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상당한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어 암기 스타트입니다. 네, 여러분 외우셨나요? 그럼 제가 단어를 말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는 단어 뜻을 일본어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머릿결 2번 모발 3번 물기 4번 부수수하다 5번 아쉽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조금 긴가민가한 단어들은 다시 한번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음성 들어주시죠. 같은 트리트먼트라도 미용실에서 하면 머릿결이 좋고 며칠 동안 유지가 되는데 집에서 하면 왜 안 되지?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는 바르는 방법입니다. 미용실에서는 모발량을 적게 잡고 한 올 한 올 영양분이 들어갈 수 있게 테크닉을 해주는데 집에서는 그냥 샴푸하고 나서 바르고 헹구기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트리트먼트를 하수구에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바르는 방법,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샴푸하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를 짜준 다음 트리트먼트를 500원 동전만큼 발라주세요. 이때 모발량이 많은 분들은 앞, 옆, 뒤를 나눠서 발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모발에 영양분을 넣어주는 방법인데 손가락으로 위로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발의 영양분이 침투가 확실히 더 잘 됩니다. 머리카락이 가장 많이 상한 부분은 맨 아래 머리카락부터 트리트먼트를 꾹꾹 위로 눌러주면서 전체적으로 트리트먼트를 발라주세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발린 트리트먼트를 돌돌 말아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먹을 꽉 쥐어주세요. 그럼 눌린 상태에서 트리트먼트가 모발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어서 부시시하거나 펌 염색으로 손상된 머리카락에 흡수가 잘 됩니다. 하지만 뭔가 아쉽죠? 미용실에서 열기구를 사용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집에서 그런 거 없죠? 비니캡이나 뜨거운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감싸주세요. 그럼 열 처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용실처럼 아니지만 집에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드라이기 바람을 주면 미세한 열이 더 생겨서 효과가 좋지만 팔도 아프고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오늘 유튜브 채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헤어 초짜에게 알려주는 헤어진 리뷰 채널입니다. 트리트먼트 하는 방법이라든지 자기 얼굴 모양에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는지 등등 다양한 팁들이 많더라고요. 제가요, 오늘 같이 공부하실 동영상을 보면서 트리트먼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요즘 머릿결이 너무 푸석푸석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 플러스 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해봤는데요. 1시간, 한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좋아진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똑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리스닝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침 뒤에 조사 이, 은, 을, 을어 등이 이어질 때 발음을 확인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문장을 처음 읽을 때 제일 먼저 조사와 연결 어미를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체크해 주셨으면 해요. 그럼 유튜브 내용 볼까요? 미용실에서, 집에서, 테크닉을, 팁을, 수건으로, 분들은, 모발에, 영양분을, 방법인데, 머리카락이 전체적으로 주먹을 염색으로 비닐캡이나 네, 그럼 동영상에서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잠깐 들어보실까요? 머릿결이 좋고 미용실에서는 앞글자에 받침이 있어서 발음이 바뀌는 발음 변화를 확인한다. 네, 여기서요. 머리결이 아니라요. 머릿결이고요. 좋다라는 단어에 어미 고가 붙는데 이럴 때 조고가 아니라 좋고라고 발음하셔야 합니다. 그럼 계속해 볼까요? 네. 며칠 동안 생각할 수 적게 잡고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면 물기 손가락 손바닥 올려놓고 확실히 흡수 아쉽죠? 보셨을 거 없죠? 그리고 효과는요. 효과라고 해도 되고 효과라고 발음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지만 여러분 연습되셨나요? 그럼 함께 잠깐 들어보시죠. 며칠 동안 유지가 되는데 네, 그럼 이분은 또 어떻게 효과를 발음하는지 들어볼까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현재 연체형이나 과거 연체형 등은 무조건 선을 긋고 암기한다. 전혀 문법에 그렇게 포인트를 두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연체형만큼은 문법을 완전하게 외우신 다음에 표현 방법을 암기하셨으면 해요. 그럼 먼저 현재 연체형 해볼까요? 같다는 형용사, 받침 있으니까 같은 트리트먼트. 바르다는 동사, 받침 상관없이 바르는, 그러니까 바르는 방법. 버리다도 동사죠. 받침 관계없이 버리는. 여기서는 버리는 거랑. 네, 있다는 있는. 할 수 있는 바르는 방법. 많다는 형용사죠. 받침 있으니까 많은 분들. 넣어주다는 동사입니다. 넣어주는 방법. 그렇다는 형용사, 히읗 불규칙이니까 그런 거. 뜨겁다도 형용사입니다. 비읍 불규칙이니까 뜨거운 수건. 충분하다, 형용사죠. 받침 없으니까 충분한 효과. 미세하다는 미세한 열이 되겠습니다. 네, 좀 많았죠? 그럼 과거 연체형 해볼게요. 짜주다는 동사, 받침 없으니까 짜준 다음. 상하다는 동사, 받침 없으니까 상한 부분. 눌리다
는 동사입니다. 받침 없으니까 눌린, 눌린 상태. 손상되다는 동사, 받침 없으니까 손상된, 손상된 머리카락이 되겠네요. 그럼 잠깐 들어보실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바르는 방법, 영양분을 넣어주는 방법인데 사용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손상된 머리카락에 생소한 단어나 표현을 암기한다. 네, 머릿결이 좋다. 하수구에 버리다. 이런 건 그냥 한꺼번에 외우셔야죠. 그리고 여기서 모발이 나오는데 이 머리카락을 모발이라고도 하죠. 또 뭔가를 강하게 누를 때 꾹꾹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또 돌돌 말아서라고 하셨는데 무언가를 일본말로 쿠루쿠루 이렇게 말 때 돌돌 말아서라고들 하죠. 또 주먹을 쥐다입니다. 쥐다, 쥡니다, 쥐어요가 되기 때문에 주먹을 꽉 쥐어주세요라고 해야지만 여기서는 그냥 꽉 져주세요라고 하셨네요. 또 부시시하거나라고 하셨는데 원래는 부스스하다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거의 부시시하다라고들 많이 합니다. 또 여기서요. 드라이기 바람을 주면이라고 하시는데 바람을 쐬다에 쐬어주면이라고 생각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람을 주면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들어보실까요? 부시시하거나 펌 염색으로 손상된 머리카락에 흡수가 잘 됩니다. 외래어를 익힌다. 네, 토리토멘토가 아니죠. 토리토멘토가 아니라 트리트먼트, 으 발음 여러분 정확하게 연습해 주셔야 돼요. 또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죠. 팁, 이건 꼭 외워주시고요. 또 여기서 펌이라는 말을 합니다. 펌은 영어로 펌 하는 걸 퍼머넨트의 펌을 보통은 파마라고들 많이 하는데 이분은 프로시니까 펌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또요, 여기서 비닐 캡이라고 나오는데 이 비닐의 닐 발음, 리을 받침 발음이 정확하게 어쩌면 안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비닐이라고 정확하게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이 드라이어. 헤어 드라이어라고도 하고 드라이어라고도 하지만 드라이에 이 기계 기자 한자 있죠. 기를 붙여서 보통들 드라이기라고들 합니다. 네, 그럼 잠깐 들어보실까요? 트리트먼트가 드라이기 바람을 주면 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전체적으로 알아듣기 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들을 때 완벽하게 못 알아듣는 부분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다 완벽하게 알아들어야겠다고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1교시 수업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포인트가 5가지 있었죠. 이 포인트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음성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트리트먼트라도 미용실에서 하면 머릿결이 좋고 며칠 동안 유지가 되는데 집에서 하면 왜 안 되지?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는 바르는 방법입니다. 미용실에서는 모발량을 적게 잡고 한 올 한 올 영양분이 들어갈 수 있게 테크닉을 해주는데 집에서는 그냥 샴푸하고 나서 바르고 헹구기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트리트먼트를 하수구에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바르는 방법,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샴푸하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를 짜준 다음 트리트먼트를 500원 동전만큼 발라주세요. 이때 모발량이 많은 분들은 앞, 옆, 뒤를 나눠서 발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모발에 영양분을 넣어주는 방법인데 손가락으로 위로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발의 영양분이 침투가 확실히 더 잘 됩니다. 머리카락이 가장 많이 상한 부분은 맨 아래 머리카락부터 트리트먼트를 꾹꾹 위로 눌러주면서
전체적으로 트리트먼트를 발라주세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발린 트리트먼트를 돌돌 말아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먹을 꽉 져주세요. 그럼 눌린 상태에서 트리트먼트가 모발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어서 부시시하거나 펌 염색으로 손상된 머리카락에 흡수가 잘 됩니다. 하지만 뭔가 아쉽죠? 미용실에서 열기구를 사용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집에서 그런 거 없죠? 비니캡이나 뜨거운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감싸주세요. 그럼 열 처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용실처럼 아니지만 집에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드라이기 바람을 주면 미세한 열이 더 생겨서 효과가 좋지만 팔도 아프고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잠깐 휴식 시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테마는요, 한국어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에게 무언가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무슨 어드바이스를 하시겠습니까? 였는데요. 여러분께서 정말 메시지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어 공부를 10년, 15년, 20년이나 하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겨울 연가가 20년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죠. 네. 도쿄도 고토구의 요코짱 씨가 한국어로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약 20년 전 겨울 연가를 보고 배용준 씨의 팬이 되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비디오 테이프에 드라마를 녹화하였고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깝게도 그때 겨울 연가의 대사를 계속 일본어 음성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용사마나 지우히메의 생생한 한국어 음성으로 된 대사를 들으면서 한국어를 공부를 했다면 지금쯤은 얼마나 실력이 늘었을까요? 아주 후회스러워 죽겠어요. 한국 드라마에 데모하는 장면처럼 저도 머리띠를 두르고 플래카드를 내걸면서 20년 전에 나 자신에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한국어 음성, 일본어 자막으로 보면서 한국어를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라! 네, 요코짱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먼저 무슨 일이 있든지 교과서를 한 권 끝내야 한다는 의식으로 공부를 했었죠. 드라마 음성을 한국어 학습 교재로 사용한다는 감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 20년 사이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또요. 드라마나 영화 말고도 오사카부의 안노 씨는요. K-팝 가사가 좀 쉬우니까 K-팝으로 공부하는 것도 추천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공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한 것처럼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해서 듣기 연습을 하는 것도 좋겠죠. 또 요즘에는 SNS로 한국 사람들과 만나는 게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 교류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한국어랑 일본어를 섞어서 말하는, 그러니까 한번어,
또 제가 가르치는 와세다에서는 아이들이 니깡고라고들 많이 하는데요. 이 니깡고로 소통하는 스타일도 있죠. 지금부터라면 어쩜 한번어 스타일로 공부를 시작해보는 것도 겁먹지 않고 한국말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한국어 공부 2년차 가나가와 현의 레이 씨는요. 2년 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답니다. 단어가 외워지지 않아 벌써부터 좌절하고 말 것 같은 나 자신에게 하여튼간 무조건 계속해서 공부해 주세요. 드라마 시그널을 보면서 첫눈에 반해버린 이상엽 씨의 팬미팅이 2년 후에 있으니까 파이팅 해주셨네요. 네, 정말 학습법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레이 씨, 이상엽 씨의 팬미팅은 다녀오셨나요? 어떠셨나요? 나중에 꼭 알려주세요. 네, 또요. 이제 한국어 공부 9개월 차 후쿠오카 현의 스모모 씨는요.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말 뜻도 달라지니까 단어를 미리미리 확실하게 외우자 라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직 9개월 차이신데 그런 확실한 의식을 갖고 공부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스모모 씨 화이팅입니다. 네, 이번에는 36년 차 효고현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지 읽어드릴게요. 단어를 확실하게 외워야 해. 활용도 외워야 하고 재미없다 하더라도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지 않으면 발음 때문에 고생하게 되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의 메시지는요. 앞으로 한국어 공부하실 분들에게 또 지금 막 공부 시작하신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가다카나 발음 펴기는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네, 또 한국어 공부 5년차 도쿄도의 스기우라 씨는요. 한글만 보고 공부하는 겁니다. 발음이 엄청 바뀔 것입니다. 발음 변화도 글자를 보면 이해가 빨라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나라현의 모치즈키 씨도요. 엄청나게 간바떼 해서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정말 재미있어진다니까요. 하고 15년 전 자신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오사카부의 호기심 씨십니다. 용언 변화를 확실하게 익히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의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기본형을 외우면서 현재형까지 그냥 습관처럼 같이 외우셔야 해요. 전 대학에서 가르칠 때 매번 수업 시간에 나오는 동사나 형용사의 기본형과 함께 현재형까지 소리내서 연습을 시킵니다. 비읍불규칙, 시옷불규칙, 히읗불규칙 등등 너무 불규칙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문법으로 외워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현재형까지 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입다, 입습니다, 입어요. 춥다, 춥습니다, 추워요. 반복해서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외우시다 보면 입다는 입어요니까 비읍불규칙이 아니네. 비읍불규칙은 비읍받침이 사라지고 워요가 되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형까지 외우기는 힘들잖아요. 여기서 잠깐 아주 간단하게 과거형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해요체에 요를 뺀 나머지 부분을 써서 과거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다, 합니다, 해요. 이 해요의 요를 뺀 나머지 부분의 글자가 한 글자든 10글자든 상관없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는 해요니까 요를 빼면 해만 남게 되죠. 이 해에 쌍시옷 받침 플러스 씁니다. 쌍시옷 받침 플러스 어여를 붙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해요.
예, 해니까 했습니다, 했어요가 되겠죠. 그럼 또 하나 해보죠. 덥다, 덥습니다, 더워요. 여기까진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워요에 요를 빼면 뭐가 남죠? 더워가 남겠죠. 그럼 이 더워에 쌍시옷 받침 플러스 씁니다. 쌍시옷 받침 플러스 어요를 붙이면 되니까 더웠습니다, 더웠어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형까지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번에는요. 주소를 안 써주셔서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국어 공부를 6년에서 10년 정도 하셨다는 익명의 어느 분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문법을 몰라도 대충 뉘앙스는 알 수 있지만 문법을 모르면 세세한 부분을 알 수 없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실은요. 문법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 정말 살아있는 말을 익힐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문법을 모르면 세세한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역시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익숙해지라는 건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익명의 이분 이해가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에서 가르칠 때 너무 문법에 치중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연체형과 과거 연체형만큼은 꼭 문법을 확실하게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연체형만 외울 게 아니라 연체형을 포함한 표현을 한 덩어리로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는 동사죠. 동사의 현재 연체형은 받침이 있건 없건 는을 붙입니다. 그럼 공부하는이 되겠죠. 그런데 공부하는만 외우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 뭐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로 외워서 익숙해지는 거죠. 그럼 또 하나 해볼까요? 공부하다의 과거 연체형은요. 동사의 과거 연체형은 받침이 없을 때는 니은 받침을 붙이니까 공부한이 되겠죠. 그런데 공부한만 외우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3 때 엄청나게 공부한 우리 언니 뭐 이런 식으로 덩어리째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문법만 한다, 문법은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균형 맞게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구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시간상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부 소개해드릴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빨리빨리 소개해드릴게요.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교과서를 다 했다 해도 머리에 남아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복습을 정말 꼼꼼하게 하자.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한국어 공부 9년차 아오모리현의 마시씨입니다. 또 오사카부의 계권 씨도 읽기 쓰기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재미있어서 진도를 정말 빨리 나가게 되는데 복습은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보내주셨어요. 네, 여러분 복습 화이팅입니다. 네, 이번에는 10년차 홋카이도의 링린 씨인데요. 재미있는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어요. 아주 큰 서점에 가서 라고 해주셨습니다. 역시 자신에게 맞는 교과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인가요? 역시 레알 서점에 가서 진열되어 있는 책들을 하나씩 체크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이번에는 11년차 치바연의 아야 아란 씨입니다. 회화보다도 쓰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먼저 받아쓰기를 많이 하라는 어드바이스 주셨습니다. 또 10년차 구로미미 씨도 받아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통감하신다고 하셨어요. 역시 귀로만 들어서는 전혀 잘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쓰기 연습이 사실은 듣기와 말하기 실력으로 이어진다는 기본 포인트라고 해주셨는데요. 이게 제가 바로 항상 강조하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평소 때 강조하는 네 번째 포인트를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20년 차
도쿄도의 나카노 시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부할 때 조용히 눈으로만 읽고 소리내서 연습하지 않았던 게 너무 후회됩니다. 하셨어요. 또 13년 차 효고현의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도 이런 내용이셨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부터 라디오도 많이 듣고 문장을 큰 소리로 읽어야 했었는데 하셨어요. 참 이렇게 큰 소리를 내서 연습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커다란 목소리로 읽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베테랑 학습자분들이 주신 어드바이스, 조언이었는데요. 저 또한 완전 강추하는 바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11년 차 나라현의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의 메시지로 마칠까 합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무렵에 나 자신에게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큰 소리로 한글을 많이 읽어서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쁨을 느껴주세요. 정말 즐겁게 말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 베테랑 학습자 여러분의 조언이 정말 큰 울림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테마는요. 하나 플러스 원 다음 호가 9월에 나옵니다. 가을을 맞으면서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 때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없었던 그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감사의 마음이라든가 격려 메시지, 또 죄송한 마음, 그리고 도저히 말할 수 없었던 비밀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그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내는지도 꼭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남편분, 아내분, 절친, 부모님, 자신의 아이, 선생님, 또 회사 상사나 동료 등등 꼭 적어주시고요. 물론 한국어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일본어로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예쁜 한국말로 고쳐서 소개해 드릴게요. 독자 엽서, 메일, 또 지면에 있는 QR코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메일 주소 알려드리죠. +1 하나프레스.com 외유내강 박외 부드러울 유 안내 굳세강 겉은 부드럽지만 안은 대단히 강하다는 뜻. 겉보기에는 순해 보이지만 속은 강인하다는 뜻.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로 사용한다. 외유내강 기업, 외유내강형 여성 CEO, 외유내강 리더십, 박은빈의 연이은 외유내강 캐릭터.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선수가 있다. 네, 슬슬 한국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돈짱과 함께 온라인 수업하겠습니다. 돈짱 안녕. 안녕 언니 안녕. 너무 예뻐 인사가 항상. 고맙습니다. 돈짱의 인사가 이쁘다는 그런 편지 안 와? 안 와. 안 와, 전혀 진짜? 안 와요. 아무도 안 해줘요. 진짜? 근데 돈짱아 왜 이렇게 네. 식물이 많아? 많이 생겼어? 네, 식물 저는 완전 좋아해요. 진짜? 응, 그렇게 없었는데? 있었어요. 아니야. 맨날 매번 할 때마다 식물 뒤에 있었잖아요. 제 뒤에. 근데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있었어요. 계속 있었다고, 언니. 아니야. 저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 그건 내가 할 말이지. 돈장이 뭐가요?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 무슨 소리예요, 언니? 우리 말 솔직히 하자, 정말. 하는데. 한번 솔직히 해보자, 우리. 아니, 어디 내가 얼마나 살았는데. 아, 빨리 시작해요. 알았어, 미안. 맨날 이렇게 나는 혼나면서 시작한다니까. 네, 오늘의 테마는요. 네. 네, 오늘 돈장이 처음 봤어요. 오늘 테마요. 네. 개, 되다, 지다인데요. 이제부터 개, 되다, 그리고 그냥 지다로 설명할게요. 술술 한국어. For fluent talk. 학생들 과제를 첨삭할 때 많이들 틀리는 부분인데요. 사실 참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죠. 네. 먼저 개 되다 설명하겠습니다. 개 되다는요.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동사와 형용사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 되다가 동사와 함께 쓰일 때는요. 주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이유나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거나 바뀌었음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소리겠죠. 또 변화한 결과를 더 강조하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아파서 큰 병원에 가다. 너무 아파서 큰 병원에 가게 됐어요가 되겠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프고 또 아프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큰 병원까지 가게 된 거겠죠. 그럼 또 하나 해볼까요? 회사 일로 출장 가다. 이 문장은 회사 일로 출장 가게 됐어요가 되겠죠. 회사 일이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출장을 간 거죠. 네, 그럼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돈장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어. 너무 펴주세요. 네. 네, 티켓이 생겨서 뮤지컬 보다는 티켓이 생겨서 뮤지컬을 보게 됐어요가 되겠죠. 그지? 네, 뮤지컬 티켓이 생겼다는 게 명확한 이유가 되니까. 그렇죠? 그럼 돈장 이제 한번 해보는 거야. 네. 네, 개 되다의 어미는 됐어요로 바꿔주면 되는데 됐어요. 네, 내가 단어를 말할 테니까 조사도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주면 돼. 네. 오케이입니까? 네. 오케이. 우산이 없어서 비 맞다.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게 됐어요? 네.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게 됐어요. 와, 잘했습니다. 와. 지금 숨 안 쉬고 있었지. 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하지만 돈장도 같이 하는 거야. 알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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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처럼 어미는 됐어요로 고쳐주시고요. 조사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내일게요. 이번에 유학 가다. 이번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돈장 오케이야? 오케이. 여러분 오케이입니까? 네, 그럼 또 하나 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돈장 오케이? 오케이. 네. 어쩌다가 회사 그만두다. 어쩌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네, 그럼 또 하나 해볼게요. 드라마 좋아해서 한국어 배우다. 드라마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됐어요. 돈장 오케이였어? 오케이. 네. 오케이지만 너무 길어요. 네, 길어요? 그럼 불평 불만을 하지 말고. 네, 그리고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연히 발생한 상황을 말할 때 개 되다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처럼 우연히 만났을 때 많이들 쓰죠.
네, 그럼 이번에는 개 되다가 형용사와 함께 쓰일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용사와 같이 쓰일 때는요,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금을 많이 넣는 바람에 음식, 짜다는 소금을 많이 넣는 바람에 음식이 짜게 됐어요가 되겠죠. 네, 그럼 또 하나 해보죠.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서 음식, 맵다는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서 음식이 맵게 됐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입니까? 네, 그럼 이번에는 지다 설명하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지다로 진행할게요. 먼저 형용사와 함께 쓰는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다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변화돼가는 과정을 말할 때나 또 그것을 강조할 때 씁니다. 또요. 어떤 의도나 노력 없이 생긴 변화를 말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요처럼 내가 노력해서 얼굴이 빨개진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해볼까요? 봄이 되면 따뜻하다는 봄이 되면 따뜻해져요가 되겠죠. 그럼 이제 돈장 슬슬 해볼까? 네. 네, 조사도 붙여주고 어미는 졌어요로 고쳐주세요. 였어요. 네, 오케이. 날씨 더 덥다. 다시. 날씨 뭐라고요? 날씨 더 덥다. 더 덥다? 날씨가 더 더워졌어요? 날씨가 더 더워졌어요. 와, 잘했습니다. 맞았죠? 지금 내 발음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야? 뭐야? 네, 그럼 여러분 차례입니다. 요즘 가방 너무 비싸다. 돈장이 여러분 대신 대답해봐. 저요? 응. 잠깐만. 요즘 가방이 비싸졌어요. 요즘 가방이 너무 비싸졌어요. 잘했어요. 너무. 네, 좋았어요. 그럼 또 하나 해볼까요? 돈장이 여러분 대신 대답해야 돼. 올해부터 시험 많이 어렵다. 올해부터 시험이 많이 뭐라 그랬죠? 어려워졌어요? 네, 올해부터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네, 여러분 대신 돈장이 파이팅 해줬습니다. 네, 근데요, 쥐다는 동사와 결합하면 참 많이 어색해집니다. 물론 동사와 함께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동사에 따라서는 그런데 같이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있다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있다, 자연스럽게 잊어졌어요 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건 아주 특별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지다는 일부 특별한 동사랑은 함께 쓸 수 있지만 보통은 형용사와 함께 쓰는 게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외워주셨으면 합니다. 돈장도 오케이입니까? 네네, 오케이. 네. 또 개 되다는요. 대부분 지다로 바꿀 수 있지만 지다는 일부 동사의 제약을 받습니다. 또 이 개 되다도 모든 형용사와 함께 쓸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소리 내서 연습하면서 익숙해지시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럼 이제 슬슬 총복습 들어가겠습니다. 한국말로 제가 문제를 물론 내고요. 시제는 과거형, 어미는 개 됐어요, 졌어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또 조사 가 아니면 도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돈장도 마음의 준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나중에 꼭 체크할 테니까 다 써놔. 네.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게 문 닫다.
코로나19 때문에 가게 문을 닫게 됐어요. 몸에 안 좋아서 담배 끊다. 몸에 안 좋아서 담배를 끊게 됐어요. 옆집에 살아서 그 친구 알다. 옆집에 살아서 그 친구를 알게 됐어요. K-팝에 빠져서 드라마 보다. K-팝에 빠져서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동그란 모양의 도구를 썼더니 부침개 모양 예쁘다. 동그란 모양의 도구를 썼더니 부침개 모양이 예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만나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피부 관리를 엄청 받더니 친구 너무 예쁘다. 피부 관리를 엄청 받더니 친구가 너무 예뻐졌어요. 이것저것 넣다 보니 짐 무겁다. 이것저것 넣다 보니 짐이 무거워졌어요. 부종이 심해서 그런지 다리 굵다. 부종이 심해서 그런지 다리가 굵어졌어요.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피부 좋다.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피부가 좋아졌어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 뜨겁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트리트먼트가 좋아서 그런지 머릿결 부드럽다. 트리트먼트가 좋아서 그런지 머릿결이 부드러워졌어요. 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짱도 정말 수고했어. 고마워. 수고하셨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돈짱아.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네, 언니 안녕. 안녕. 네, 지금까지 술술 한국어 시간이었습니다. 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소리를 내서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베테랑 학습자이신 여러분께서도 소리내서 연습해야 한다고들 하셨잖아요. 되풀이 정말 반복해서 소리를 내서 연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1+1 48호.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임주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한일 단독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은 12년 만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간 현안이었던 강제 동원 문제 관련 해법안을 발표한 지 10일 만에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와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정상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실시한 국내 여론조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65%로 나타난 반면 한국 엠브레인 퍼블릭 등이 한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60%로 나타나 한국과 일본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3월 평균 기온이 9.4도로 평년보다 3.3도 높고 강수량이 적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4월 2일부터 4일까지 충청남도 홍성군을 비롯한 전국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일어나 홍성군에서만 1,454헥타르가 불에 타 주택과 가축 등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11일에는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되면서 펜션과 주택 등이 불에 타는 등 피해 면적이 379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1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하게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넘은 가운데 취업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 19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577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 3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20대 이하 청년층 취업자 수는 12만 5천 명 줄어들어 2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60대에 접어들면서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10년 만에 2배로 늘었고 고용률도 42.8%로 2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2026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의무적으로 전형에 반영됩니다. 한국 정부가 4월 12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폭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대한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간에서 4년간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로 대입은 물론 취업 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폭로되면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비롯해 학교폭력 문제가 잇따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스즈메의 문단속이 4월 14일 현재 누적 관객 수 448만 2천여 명을 기록해 이노우에 다케이코 감독의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제치고 역대 일본 영화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우연히 재난을 부르는 문을 열게 된 여고생 스즈메가 의자로 변해버린 청년 소다와 함께 각지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막기 위해 문을 닫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앞서 개봉된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2017년부터 일본 영화 흥행 1위를 지켜왔던 신카이 감독의 너의 이름은을 제치고 1위에 올랐지만 한 달여 만에 신카이 감독의 새 작품 스즈메의 문단속에 그 자리를 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배달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오늘 바로 가능한가요? 다행이네요. 오늘이 저희 장모님 생신이시거든요. 장모님이 꽃을 좋아하셔서 보내드리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던 중이었어요.
5만 원 정도의 장미랑 해바라기 섞어서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꽃다발보다는 보관하기 쉽게 꽃바구니가 좋을 것 같아요. 아, 생신 축하 카드도 같이 넣어주실 수 있어요? 요즘 펼치면 음악이 나오는 카드도 있다던데. 그걸로 해주세요. 장소는 백화점 뒤에 있는 주민센터로 보내주시면 돼요. 바로 옆에 약국이 있어서 찾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장모님이 그곳에서 요리교실 수업을 들으시거든요. 깜짝 놀래켜드리고 싶어서 꼭 그 시간에 배달 부탁드립니다. 좋아하실 모습이 기대되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원하는 장소에 오늘 안으로 꽃바구니 배달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아, 실은 저희 장모님께서 오늘 생신이시라서 이벤트로 깜짝 선물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예산은 5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뒤쪽에 해바라기를 배경으로 해서 앞쪽에는 장미꽃 위주로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구니 안에 생일 축하 카드도 같이 넣어서 배달해 주시고요. 배달해 주실 장소는 백화점 뒤쪽에 공원 근처에 있는 약국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주민센터고요. 저희 장모님이 그 주민센터 안에서 열리는 요리교실에 계시는데 오늘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그 요리교실 안으로 바로 배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트 엘리자베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허정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월드컵 B조 본선 첫 경기. 아, 또 왜요? 너희 새끼 어디야? 아, 왜 또 앵두 같은 입에서 욕이 실까? 어? 내가 지금 여기 안 나오게 생겼냐? 어디서 다 끝난 사건에 꽂혀가지고. 설마 너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건 아니지? 제가 목숨이 2개입니까? 선배가 시키는 대로 기자회견장에 곱게 가는 길입니다. 됐습니까? 너희 새끼 딴 데로 세면 가만 안 둔다. 네. 그 사건 그만 신경 꺼. 야, 모든 증거가 다 그 여자가 범인이라잖아. 아, 그렇긴 한데 이상하게 촉이 온단 말입니다. 툭하면 팩 하는 새끼가 무슨 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뭐야 지금? 저한테 지금 욕하신 겁니까? 아니, 촉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우와, 이거 봐 또. 아, 어떻게 후배한테 욕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듣는 후배 기분 나빠서 끊습니다. 야, 박 기자, 지민아, 이 또라이 새끼 이거.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피부 자극은 줄이면서 피지와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디오 코스메틱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에 성공한 제품입니다. 지친 당신을 위한 작은 선물, 아침과 저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거 썼어요? 네? 아니, 엄청 예뻐 보이길래. 원래 제가 좀 예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세련된 스타일을 추구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타겟을 했고요. 안에 보시면 개별 표장으로 위생과 편리함까지 생각했습니다. 댁으로 모실까요? 그 전에 윤 비서, 예, 회장님.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 예? 이왕이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아주 멀리 보내는 게 좋겠지. 이 아이는 회장님께서 대신 키워주시는 조건. 그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아, 예. 이게 뭡니까? 아들이 많이 아프다면서. 아닙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 되나. 참, 황 박사 알지? 그이가 그쪽 방면으로 명의라던데
그래서 자기도 그 애 한번 만나보려고 발 동동거린 거 아니야. 회장님께서 그걸 다 어찌? 그 소리 듣고 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연락해놨으니 당장 아들 병원부터 옮겨. 회장님, 아들은 살리고 봐야지, 안 그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다 용비서가 잘하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딨겠어. 이 아이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대답이야. 실은 오늘 케이크 파티 하려고 했는데. 케이크 파티? 엊그제 우리 우주가 미술대회에서 상 받았잖아. 근데 아까 그 이상한 여자 때문에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바닥에 떨어졌어. 대신 더 이쁜 걸로 다시 하자. 응. 근데 아빠, 아까 그 아줌마 아는 사람이야? 아니, 아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우연히 몇 번 마주쳤어. 근데 볼 때마다 별로였어. 왜? 글쎄 뭐랄까, 좀 정신이 나가 보였어. 고모처럼? 응? 할머니가 맨날 고모한테 그러잖아. 정신이 한 500년은 나가 있다고. 에이, 그거야. 고모가 사람이 지나치게 해맑다 보니까. 근데 그 여자는 뭐랄까, 좀... 슬퍼 보였어. 레디메이드 인생 최만식. 가난한 인텔리 P는 신문사에 찾아갔다. 사장에게 취업을 부탁하는데 그는 자리가 없다며 거절했다. 대신 시골에 가서 농민을 위한 운동을 하라고 설교를 한다. P는 신문사를 나와 거리를 걸었다. 인텔리가 아니었다면 차라리 노동자가 되었을 것인데 조선의 수많은 인텔리들은 어깨가 처진 무직이고 한숨만 쉬는 레디메이드 인생을 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잘 차려입은 여자와 마주쳤다. 자주 보았던 여자다. 동글동글한 여자의 얼굴을 보며 성격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녀에게 마음이 갔지만 그냥 지나쳐버렸다. P는 월세가 밀린 방으로 향한다. 도착하니 고향의 형에게서 편지가 와 있었다. P에게는 9살 아들이 있다. 몇 년 전 이혼할 때 아들을 키우겠다고 사정하는 아내의 부탁을 뿌리치고 데려온 아이였는데 혼자 기르기 힘들어 형에게 맡겨두었었다. 형의 형편도 어려워서 아이를 더는 가르치지 못하겠으니 P에게 다시 보내겠다는 것이 편지의 내용이었다. P는 화를 내며 한숨을 쉬었다. 지인 둘이 P를 찾아왔다. 돈이 없는 그들은 한 지인이 가진 법률책을 전당포에 맡기기로 했다. 책을 잡힌 돈 6원으로 술을 마셨고 카페를 갔다. 4원을 쓰고 2원이 남았을 때 그들은 여자가 나오는 술집으로 갔다. 여자의 하나와 임신한 여자가 그들을 맞았다. 술을 더 마시고 여자애를 희롱하고 술집을 나서려는데 여자애가 자고 가라고 붙들었다. P는 여자애와 자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여자애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하자 P는 있는 돈을 전부 여자애에게 던져주고 그곳을 떠났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방에 돌아와 잠을 잤는데 목이 타는 듯이 말랐다. 그러나 마실 물이 없었다. 버티고 버티다 밖으로 뛰쳐나가 물장수의 수통에 매달려 냉수를 마셨다. 어이없어 하는 물장수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기적적으로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던 피는 아들이 도착한다는 전보를 받았다. 갑자기 정신이 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돈을 빌렸다. 풍로, 냄비, 숟가락 같은 것을 사고 아는 인쇄소에 들러 A 과장에게 아들을 데려올 테니 일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어린아이를 공부시키지 않고 인쇄소에 보내겠다는 P의 말에 과장은 놀라 입만 벌리고 있었다. 아들을 만나 집에 데려와 잠을 재우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인쇄소에 아이를 들여보낸 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면서 P는 비로소 레디메이드 인생이 팔렸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울지 마, 톤즈. 이태석 신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오지라는 이곳, 남수단의 톤즈. 나 이태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찾아왔다. 내저는 이곳 사람들의 얼굴에서 빛을 앗아갔다. 살 길이 막막하니 다들 떠나고 얼마 남지 않았다. 아이들의 눈망울을 본다. 이 아이들이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 눈앞에 흙바람이 인다. 아이들은 심각하게 병들고 있다. 앙상한 아이 하나를 안아본다. 말라리아다. 의료시설은 전무하다. 우선 급한 대로 병원을 지어야 한다. 흙집을 지었다. 지붕은 지푸를 얹었다. 그래도 병원이라고 사람들이 모여든다. 아이들과 엄마들의 눈빛이 절박하다. 너무 멀어 못 오는 사람이 많단다. 내가 가야겠다. 이럴 땐 내가 의사인 게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 콜레라가 창궐했다. 다급해진 주민들이 어떡하냐고 내 얼굴을 바라본다. 제대로 된 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들과 의논해서 벽돌집을 지었다. 병원이 커지니 그만큼 환자가 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물을 파야 한다. 더러운 물을 마시니 주민이 건강할 수가 없다. 마실 물이 생겼으니 이번엔 먹을 거리다. 농경지를 일구는 수밖에 없겠다. 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교육이다.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세웠다. 그러나 전쟁으로 얻은 마음의 상처들은 어찌하랴. 다행히도 주민들과 아이들이 음악을 좋아해 준다. 밴드를 만들었다. 우리 브라스 밴드는 이제 남수단의 명물이 되었다.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 곁으로 가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내 몸을 점령한 암세포들이 이제 모두와 이별할 때라고 알린다. 톤즈여, 영원히 함께 있으리니 내가 떠나도 울지 말기를.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한일 단독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은 12년 만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간 현안이었던 강제 동원 문제 관련 해법안을 발표한 지 10일 만에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정상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실시한 국내 여론조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65%로 나타난 반면 한국 엠브레인 퍼블릭 등이 한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60%로 나타나 한국과 일본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3월 평균 기온이 9.4도로 평년보다 3.3도 높고 강수량이 적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4월 2일부터 4일까지 충청남도 홍성군을 비롯한 전국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일어나 홍성군에서만 1,454헥타르가 불에 타 주택과 가축 등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11일에는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되면서 펜션과 주택 등이 불에 타는 등 피해 면적이 379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1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들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하게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넘은 가운데 취업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 19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577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 3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20대 이하 청년층 취업자 수는 12만 5천 명 줄어들어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60대에 접어들면서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10년 만에 2배로 늘었고 고용률도 42.8%로 2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2026년도 입시부터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의무적으로 전형에 반영됩니다. 한국 정부가 4월 12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폭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대한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의 학교 생활 기록부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간에서 4년간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로 대입은 물론 취업 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전력이 폭로되면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비롯해 학교 폭력 문제가 잇따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스즈메의 문단속이 4월 14일 현재 누적 관객 수 448만 2천여 명을 기록해 이노우에 다케히코 감독의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제치고 역대 일본 영화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우연히 재난을 부르는 문을 열게 된 여고생 스즈메가 의자로 변해버린 청년 소따와 함께 각지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막기 위해 문을 닫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앞서 개봉된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2017년부터 일본 영화 흥행 1위를 지켜왔던 신카이 감독의 너의 이름은 늘 제치고 1위에 올랐지만 한 달여 만에 신카이 감독의 새 작품 스즈메의 문단속에 그 자리를 내줬습니다. 30페이지 연습 문제 6. 지하철역은 여기서 멀어요. 7.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8. 영우 씨는 변호사예요. 9. 나는 파티시에가 되고 싶었습니다. 10. 친구는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33페이지 연습 문제 6. 숙소가 어디예요? 7. 쉬는 날에는 뭐 해요? 8. 한국말이 어려워요? 9. 저녁에 먹고 싶은 게 있나요? 10. 공항까지 얼마나 멀어요? 35페이지 연습 문제 4. 가위바위보로 정해요. 5. 청춘을 즐기자. 6. 그럼 시작하자. 37페이지 연습 문제 4. 들어오세요. 5. 빨리 먹어. 6. 이것도 다 파세요. 39페이지 연습 문제 4.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5. 남자친구 좀 소개해 주세요. 6. 준호 씨, 세리 씨 일 좀 도와주세요. 41페이지 연습 문제 4. 선배 여동생이 참 예쁘네. 5. 원빈 씨는 정말 좋겠네요. 6. 역시 성공하는 가게는 따로 있네. 45페이지 연습 문제 6. 2번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7. 제가 여친을 소개해도 되겠어요? 8.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9. 다음에는 반드시 이길 거예요. 10. 머지않아 고속도로가 생길 겁니다. 30페이지 연습 문제. 1. 그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해요. 2. 책도 많이 읽어요. 책도 많이 읽는데요. 3. 지금은 판다 인형을 팔아요. 지금은 판다 인형을 판다고 해요. 4. 비행기가 늦어서 어쩔 수 없어요. 비행기가 늦어서 어쩔 수 없대요. 5. 준호 씨는 아주 친절하고 다정해요. 준호 씨는 아주 친절하고 다정하다고 해요. 6. 지하철역은 여기서 멀어요. 지하철역은 여기서 멀대. 7.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일이 있어서 먼저 가겠다고 해요. 8. 영우 씨는 변호사예요. 영우 씨는 변호사래요. 9. 나는 파티시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파티시에가 되고 싶었다고 해. 10. 친구는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친구는 서울대를 나왔대요. 33페이지 연습 문제. 1. 이력서 뒷면도 보셨습니까? 이력서 뒷면도 보셨냐고 해요. 2. 이 시계는 접은 손녀딸 시계가 아닐까요? 이 시계는 접은 손녀딸 시계가 아니니에요. 3. 데이트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데이트는 어디로 가면 되냐고 질문해요. 4. 지금 시간 괜찮아요? 지금 시간 괜찮니에요. 5. 일본의 아나고를 아세요? 일본의 아나고를 아시냐고 물어요. 6.
숙소가 어디예요? 숙소가 어디냐고 해. 7. 쉬는 날에는 뭐 해요? 쉬는 날에는 뭐 하니에요? 8. 한국말이 어려워요? 한국말이 어렵니에요? 9. 저녁에 먹고 싶은 게 있나요? 저녁에 먹고 싶은 게 있니? 10. 공항까지 얼마나 멀어요? 공항까지 얼마나 머냐고 해요. 35페이지 연습 문제. 1. 동아리 모임에 같이 가요. 동아리 모임에 같이 가자고 해요. 2. 그럼 건배할까요? 그럼 건배하자고 해요. 3. 오늘은 거래처에 가지 맙시다. 오늘은 거래처에 가지 말재요. 4. 가위바위보로 정해요. 가위바위보로 정하재요. 5. 청춘을 즐기자. 청춘을 즐기재. 6. 그럼 시작하자. 그럼 시작하자고 해. 37페이지 연습 문제. 1. 할 말이 있으면 내일 해요. 할 말이 있으면 내일 하라고 해요. 2.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도록 해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도록 하래요. 3. 노인 취급하지 마라. 노인 취급하지 말라고 해요. 4.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래요. 5. 빨리 먹어. 빨리 먹으래. 6. 이것도 다 파세요. 이것도 다 팔라고 해요. 이것도 다 파시라고 해요. 39페이지 연습 문제. 1. 어머니의 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어머니의 사정을 좀 헤아려 달라고 했어요. 2. 길을 잘 모르니까 같이 가주세요.
길을 잘 모르니까 같이 가달라고 해요. 3. 친구를 좀 변호해 주세요. 친구를 좀 변호해 주라고 해요. 4.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말씀해 달라고 해요. 5. 남자친구 좀 소개해 주세요. 남자친구 좀 소개해 달라고 해요. 6. 준호 씨, 세리 씨 일 좀 도와주세요. 준호 씨, 세리 씨 일 좀 도와주래. 41페이지 연습 문제. 1. 드디어 사회의 참맛을 알게 되는구나. 드디어 사회의 참맛을 알게 된다며 기뻐했어요. 드디어 사회의 참맛을 알게 된다고 기뻐했어요. 2. 숙제가 너무 많네. 숙제가 너무 많다며 한탄했어요. 숙제가 너무 많다고 한탄했어요. 3. 어두운 길은 참 위험하네요. 어두운 길은 참 위험하다며 걱정했어요. 어두운 길은 참 위험하다고 걱정했어요. 4. 선배 여동생이 참 예쁘네. 선배 여동생이 참 예쁘다며 놀랐어. 선배 여동생이 참 예쁘다고 놀랐어. 5. 원빈 씨는 정말 좋겠네요. 원빈 씨는 정말 좋겠다며 부러워해요. 원빈 씨는 정말 좋겠다고 부러워해요. 6. 역시 성공하는 가게는 따로 있네. 역시 성공하는 가게는 따로 있다며 감탄해요. 역시 성공하는 가게는 따로 있다고 감탄해요. 45페이지 연습 문제. 1. 내일은 비가 올 거예요. 내일은 비가 올 거라고 해요. 2. 한국어 공부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어 공부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대요.
3. 한국 남자하고 사귀었으면 좋겠다. 한국 남자하고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4. 내일은 학교에 갈 거예요. 내일은 학교에 갈 거래요. 5. 안나 씨는 오늘 오지 않을 겁니다. 안나 씨는 오늘 오지 않을 거라고 해요. 6. 두 번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7. 제가 여친을 소개해도 되겠어요? 자기가 여친을 소개해도 되겠냐고 물었어. 8.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댔어. 9. 다음에는 반드시 이길 거예요. 다음에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했어요. 10. 머지않아 고속도로가 생길 겁니다. 머지않아 고속도로가 생길 거래요. 51페이지 연습 문제 1. 사장님께서 회식은 어디로 갈 거냐고 물으셨어요. 2. 하늘 씨가 자기 어머니가 고향에서 오셨다고 했어요. 3. 과장님이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